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하는 이슈가 있죠. 신약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K신약 1호 블록버스터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 기업이 셀트리온과 바로 이 회사,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는 작년 8월 존슨앤존슨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요. 작년 연말 유럽 허가에 이어 올해는 중국, 일본에서의 판매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된 임상 3상 결과 렉나자 병용요법은 기존 경쟁약에 비해 최소 1년 이상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때문에 유한양행은 최대 1조 4천억 원대에 달하는 기술료는 물론 매출에 따른 추가 로열티까지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막강한 상업적 가치를 토대로 빠르면 2026년 블록버스터 의약품 등극이 유력할 거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K시장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렉나자의 성공 뒤에는 바로 이 사람, 유한양행 조욱재 대표가 있습니다. 영업부서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영업통이자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신임이 두텁다고 하는데요. 조욱재 대표는 취임 후 신약개발 R&D 투자를 대폭 늘리며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24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는 내년 매출 4조 원,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진입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과연 조욱재 대표는 제2, 제3의 렉나자를 발굴해서 글로벌 50대 제약사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한양행, 조욱재 대표의 청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70세인 조욱재 대표는 고려대 농화학과를 거쳐 1987년 유한양행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대학 동기가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말에 끌려서 입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입사 초기엔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탓에 영업 업무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다 보면 상대방도 알아줄 거라 믿었고 그런 시간이 쌓여 얼굴도 두꺼워지고 영업맨으로서의 신념도 생겼다고 하죠. 이후 영업 마케팅 상무, 약품 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조 대표는 2020년 경영 총괄에 오르면서 차기 수장으로 내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고민한 유한양행의 미래가 바로 세계 50대 제약사. 기술력 하나로 세계 10위권 제약사에 오른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처럼 R&D로 승부하는 신약 개발 기업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건데요. 2021년 취임한 조욱재 대표는 다양한 신약 바이오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목표를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고요. 대학 및 연구소 학자들의 아이디어 검증 연구를 지원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즉 외부 파트너십을 확대해 갑니다. 그 결실이 항암 치료제 렉나자인데요. 사실 유한양행은 10년 전만 해도 대표 신약이 없어서 외국 제약사의 도매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었죠. 이런 꼬리표를 떼기 위한 체질 개선은 2015년 전임 이정희 대표 때부터 시작됐고요. 당시 이 대표는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렉나자 핵심 물질을 사들여 임상 1상을 진행한 뒤 2018년 얀센의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시켰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조욱재 대표입니다. 조욱재 대표는 얀센이 진행한 병용요법 임상과 별개로 렉나자 단독요법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 총력을 기울였죠. 병용요법이 임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유효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임상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주요 임상 실험국이었던 러시아, 튀르키예에서 자칫 임상을 멈출 뻔한 위기가 많았던 건데요. 다행히 임상을 무사히 마친 조욱재 대표는 유의미한 데이터 결과를 얀센과 공유하며 상용화에 만전을 기했고요.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 결과 미국 FDA 승인이라는 쾌거를 일구게 됩니다. 다국적 제약사가 독과점하던 항암제 시장을 뚫고 그야말로 K신약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건데요. 앞으로 렉나자의 상업적 가치는 기대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얀센 측은 타그리소보다 임상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렉나자가 최소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통상 매출의 10% 이상을 로열티로 받는 걸 감안하면 향후 유한양행은 렉나자 기술료와 로열티만으로 연매출 1조 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요인은 또 있죠. 현재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존슨은 피하 주사 제형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투약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FDA 허가가 떨어진다면 렉나자 병용요법은 폐암의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블록버스터 K신약의 탄생도 훨씬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과연 렉나자가 국내 1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50대 제약사를 향한 조욱재 대표의 다음 스텝은 뭘까요? 바로 매년 한 건 이상의 기술 수출 등을 통해 매출을 2배가량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계 50위권 제약사가 되려면 매출이 4조 원은 돼야 하기 때문에 넥스트 렉나자를 개발해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그 핵심은 인재 유입입니다. 조욱재 대표는 국내 암연구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고려대 의대 김여롱 교수를 R&D 총괄 사장으로 영입한 건 물론 경쟁사인 한미약품 출신 인재까지 영입했죠. 그간 유한양행은 순혈주의 전통이 강했지만 외부 인재를 적극 영입해 신약 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인데요. 이와 더불어 렉나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연구 개발에 재투자해서 제2, 제3의 렉나자를 탄생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조욱재 대표가 특히 주목하는 제2의 렉나자는 알레르기 치료제인데요.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은 임상 1회 이상에서 기존 치료제인 졸레어 대비 유효성이 입증됐죠. 연매출 5조 원을 내고 있는 졸레어가 올해 미국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남은 임상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면 대규모 기술 수출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임상 1상에 돌입한 고셔병 치료제도 또 다른 기대주입니다. 희귀질환인 고셔병은 현재 치료 옵션이 거의 없어서 기대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하죠. 주목할 건 유한양행이 독자 개발을 통해 FDA 승인까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조욱재 대표는 렉나자 승인 당시에 FDA 허가와 글로벌 시판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유한양행이 독자 개발을 통해 혁신 신약을 상용화시킬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글로벌 50위 제약사를 향한 조욱재 대표의 또 다른 보관, 신사업을 통한 든든한 자금줄 확보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조욱재 대표는 취임 후 반려견 치매 치료제와 동물용 의료기기를 잇따라 출시하며 펫사업을 확장해 왔고요. 최근에 국내 바이오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면역 항암제를 유통, 판매할 예정이죠. 현재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제약회사들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조욱재 대표가 신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유한양행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고 유일한 박사의 뜻에 따라 국내에선 드물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성장해 왔고요.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가장 존경하는 국내 기업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특히 조욱재 대표는 창업주의 정신을 잇는 통큰 행보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지난 2023년 조 대표는 렉나자의 건강보험 급여 전까지 약 900명의 국내 환자들에게 렉나자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요. 국내 제약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당시 조 대표는 투병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힘든 환자들에게 사회환원의 기업 정신을 실천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조욱재 대표에게 남은 숙제는 제2, 제3의 렉나자로 유한양행의 기업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약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자는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은 혁신 신약의 성공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는 2026년 제2의 렉나자로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조욱재 대표가 K신약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 함께 지켜봐 주시죠.